그리스의 도시국가 스파르타에서 사내 아이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다름 아닌 납치였다. 이 독특한 관습은 당시 스파르타 사회에서 소년 교육의 첫걸음으로 여겨졌으며 납치를 통해 소년은 미래의 전사로 성장하기 위한 본격적인 단련에 들어가게 되었다. 아게실라우스 AGESILAOS는 12살이 되었다. 아직 얼굴에 수염도 나지 않았고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다. 이 어린 소년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다름 아닌 스파르타의 명장이자 야전 사령관인 리산드로스 LYSANDROS 장군이었다. 리산드로스는 소년의 잠재력을 눈여겨보고 그를 자신의 수하로 삼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밤 리산드로스는 소리 없이 아게실라우스의 집에 잠입해 그를 보자기에 싸서 업고 나왔다. 아게실라우스의 가족들은 이 상황을 마지못해 받아들이면서도 큰 소리로 저항하거나 반발하지 않았다. 마치 이러한 일이 당연한 관례처럼 그들은 리산드로스를 향해 작게 욕을 퍼붓는 것으로 의무감을 대신했을 뿐이었다. 만약 그를 납치한 사람이 비천한 집안 출신의 남자였다면 이는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리산드로스는 스파르타를 대표하는 군사 지도자였으며 아게실라우스 역시 스파르타의 두 왕가 중 하나인 에우리폰티드 EURYPONTID 가문 출신이었기에 이 결합은 최상의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스파르타뿐 아니라 그리스 사회 전반에서 성인 남성 에라스테스 ERASTES과 젊은 소년 에로메노스 EROMENOS 간의 관계는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특히 스파르타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소년의 성장과 전사로서의 단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스파르타는 전쟁에 특화된 국가로 모든 남자아이들은 철저한 군사교육을 받아야 했다. 12살이 되면 그들은 아고게 AGOG라 불리는 혹독한 교육기관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소년들은 기초군사 훈련과 함께 절제, 인내, 전투기술을 배우며 정신적 육체적 단련을 받았다. 교육 과정에서 소년에게는 경험 많은 멘토가 배정되었으며 멘토는 소년의 성장과 훈육을 책임졌다. 때로는 이러한 관계가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도 했으며 성인 남성의 정액이 용기와 강인함을 준다는 믿음이 스파르타 사회에 퍼져 있었다. 소년이 훈련 중 눈물을 흘리거나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멘토 역시 처벌을 받았기에 멘토와 소년은 서로에게 엄격하면서도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이 관계는 소년이 수염이 자라고 결혼하여 새로운 에로메노스를 납치하는 날까지 지속되었다. 스파르타의 사회 구조는 끊임없는 전쟁과 경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남성들은 생존과 명예를 위해 정치적 권력, 여성, 그리고 부를 쟁취해야 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에라스테스와 에로메노스의 유대감은 더욱 공고해졌다. 두 사람은 전장에서 동료이자 정신적 버팀목으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남아야 했다. 아게실라우스 역시 리산드로스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다지고 성장할 수 있었다. 기원전 399년 스파르타의 왕이 세상을 떠나며 후계 구도가 불투명해지는 혼란이 찾아왔다.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 후보들이 경쟁했으나 리산드로스 장군은 자신의 수제자이자 한때 에로메노스였던 아게실라우스를 지지했다. 리산드로스의 정치적 군사적 지원 덕분에 아게실라우스는 마침내 스파르타의 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다. 아게실라우스의 왕위 등극은 단순한 후계 싸움에서의 승리가 아니었다. 이는 스파르타의 엄격한 훈육과 멘토링 시스템이 빚어낸 결과였으며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뒤바꾼 역사적 순간이었다.